낙후된 지역, 그리고 베드타운, 그리고 뭐 학원가, 조금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곳, 그런 곳을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잘 가꾸어서 건물의 가치도 올리고 공실도 해결하고 대신에 이제 너무 큰 매출은 기대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이제 한 개별 공간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은 좌석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좌석이랑 실별로 어떻게 구성이 좀 되어 있고 금액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용료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간 구성은 좀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이제 공간은 크게 라운지, 그리고 1인 좌석, 그리고 2인 룸 이렇게 기본으로 3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인 룸을 만들다가 뭐 모퉁이 공간이나 중간에 기둥이 있어서 조금 더 넓게 공간을 빼야 하는 공간에는 이제 3인이나 4인 공간으로 조금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한 25에서 30만 원 사이, 이제 2인 룸 같은 경우에는 55만 원에서 한 66만 원 사이, 이제 그 정도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지가 있잖아요. 라운지는 어떤 공간인가요? 이게 사실상 이제 라운지는 탕비실이죠. 회사에 있는 탕비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커피 머신, 정수기, 간단히 앉을 수 있는 소파, 그리고 뭐 냉장고, 개수대 이제 이 정도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지점에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나는 개수대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뭐 개수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운지바에 뭐 커피라든지 이런 다과류 같은 경우에는 비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커피하고 뭐 간단한 음료, 먹거리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냉장고에서 저희가 이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음료들이 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 멤버분들도 먹다가 남은 음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냄새가 나지 않는 선에서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 같은 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냄새가 나는 음식은 저희 규정에서 먹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도 저는 좀 궁금한데요. 금액별로 이용 시간 정해져 있는 게 따로 없나요? 스터디룸 카페는 사실 이제 몇 시부터 몇 시, 아니면 내가 쓴 만큼이잖아요. 맞습니다. 요 금액이 월별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까요? 저희의 금액은 월별 금액이고요. 이제 이용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야간 시간에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다만 건물에 따라서 24시간 출입이 되는 건물도 있고 이제 그게 조금 어려운 건물도 있긴 한데 좀 노력하시면은 밤에도 들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적인 자유로움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단기랑 장기 고객의 비율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멤버분들이 6개월 정도를 머무세요. 근데 6개월 안에 50% 이상은 그만두십니다. 전반적인 비율이 6개월 이상 머무시는 분들은 뭐 2년, 3년 이렇게 길게 머무십니다. 그렇게 길게 머무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내 집 근처에서 대안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기가 제일 최적인 분들은 되게 장기로 머무시고요. 1인실이 필요한 뭐 단기로 공부가 필요하다든지 특정 프로젝트가 있어서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집중해서 일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분들이 뭐 1인실에 머무시게 되면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평균 수익률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평균 매출과 수익률은 좀 어느 정도 될까요? 만약에 만실이 됐다고 했을 때. 저희가 전 지점을 통틀어서 평균을 내보니까 평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평의 소호 사무실 공유 피스다. 그러면은 1000만 원에서 1200 사이를 기대를 하는데 이 금액은 최대 목표치에 한 85%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을 해봤을 때 상시 100%를 유지하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85% 정도로 잡았습니다. 지점별로는 비슷비슷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 저희가 지점들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경험상에서는 조금 역세권이 아닌 베드타운 쪽이 영업이 더 잘 되었습니다. 오히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주차 여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역세권에 있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안 돼요.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사실은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못 오시는 거죠. 주차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지출비도 들어갈 것 같아요. 운영하는 지출비는 어느 정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지출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건물 관리비하고 전기료가 가장 높게 나오고요. 라운지 관리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원두, 그리고 정수기 렌탈비, 그리고 다과, 뭐 음료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캡스 출입 시스템, 그것도 월정료가 저렴하게는 66,000원에서 88,000원 정도. 그리고 인터넷 회선, 기업용 인터넷 회선으로 해서
한 45,000원대 인터넷 회선이 한 두세 개 정도. 각 실마다 있을 필요는 없지만 한 두 개 정도 있으면 한 100평 정도는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수익률로 따지면 네. 수익률 어느 정도? 그럼 이제 만약에 매출을 만약에 뭐 1,000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고정비를 빼고 나면 200만 원 정도가 빠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800만 원 정도가 남으실 수 있죠. 그러면 그 800만 원에서 이제 임대료를 지출하고 나면 정말 순수익은 한 350에서 40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인건비 매니저. 아, 그쵸. 인건비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뭐 200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시간 단위로 해서 한 150 정도, 160 정도 지출이 되고 나면 크게 남는 게 없네요. 건물주분이 직접 운영하신다, 관리하신다고 하면 매일 출근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2, 3일에 한 번씩 출근하시면서 계약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 관리, 청소 이런 것들은 한 2, 30만 원 선에서 스텝을 고용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 단위 스텝. 하루에 한 2시간에서 1시간 정도? 네, 그러면은 비용을 좀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고정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요즘은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네, 맞아요. 공유 오피스를 방문하시는 고객분들도 뭐 지금 당장 나 이 공간을 써야 되니까 지금 당장 와줘. 약간 이런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느긋하신 분들이고 배려를 좀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약하는 기간도 일정도 좀 조율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는데 되게 적합한 건물이 있다고 하면 좀 어떤 건물이 유리할까요? 뭐 당연히 깨끗하고 뭐 주차 잘 되고 역세권이고 입지 좋고 그런 근데 아까 역세권보다는 저쪽에 그쵸, 주차가 잘 되면 상관없죠. 주차가 잘 되면 역세권이 최고다. 그쵸. 근데 대개 보면 역세권인 건물이 주차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저희처럼 100평 미만의 소형으로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라고 한다면 좀 학원가에 한 20년 정도 된, 좀 낙후된 건물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히려 낙후된 건물. 그리고 주차가 가능한. 주차가 가능할수록 어쨌든 공유 오피스에는 좀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최소 평수는 요 정도부터 가능하다. 제가 100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는 그럼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 그러시면은 제 생각에는 한 60평 정도인 것 같아요. 60평. 네, 사실은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게 60평도 관리할 수 있고 200평도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넓으면 넓을수록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게 최소가 돼야 된다고 하면 한 60평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신내동에 있는 저희 공유 오피스 1호점 같은 경우에는 50평인데 매출이 한 600 정도 나옵니다. 50평인데 꽤 많이 나오는 건가요? 한 평당 12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분들한테 이런 공유 오피스를 좀 추천하세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공유 오피스 사업이라는 게 요식업처럼 평수 대비 막 두세 배씩 엄청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상가를 사거나 꼬마 빌딩을 사려고 하는데 공시를 해결하고 동시에 발생했던 대출에 대한 이자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관리비 그 정도를 좀 상쇄를 목표로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상쇄하고도 난 그 이상의 이 재테크 수단으로 월에 뭐 한 400, 뭐 500 가져가겠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봐요. 근데 좀 궁금한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년 된 노후 건물을 이렇게 매입을 하시고자 하는 투자죠? 그럼 비교를 했을 때 수익성을 봤을 때 임대를 요만한 사이즈로 내는 것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임대를 주시는 게 훨씬 이득이십니다. 단기로 봤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단기로 임대를 내놓으실 때는 바닥공사, 천정공사 그 정도 해주면은 임대가 나가요. 좀 더 하면 에어컨 정도. 하지만 요즘에 그게 안 나가죠, 잘. 그쵸. 예, 안 나가니까 거기에 사무실로 좀 꾸며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이제 임대를 놓는 건데 실제로 저희도 역삼점 같은 경우에는 24평인데 8인룸 2개와 회의실 1개, 입구에 라운지 작게 만들어서 각각 200, 200의 임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가서 건물주분도 만족을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공간이 나뉘어져 있고 다양한 고객층을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적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가 저희하고 거래 중인 건물주분들은 저희하고 거래하면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그런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임차인들은 나가고 나면 200, 300이었던 매출이 갑자기 제로가 되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드리면은 고객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100에서 제로가 되진 않거든요. 좀 빠져나가도 한 85%. 그 정도라서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을 하십니다. 이게 회전이 계속 되는 거니까. 또 비면 또 금방 또 채워지고. 공유 오피스 사업은 뭐 입지가 좋고 역세권이고 새 건물이고
이제 이런 좋은 컨디션의 건물주분이 하시기보다는 그보다 좀 더 낙후된 지역, 그리고 베드타운, 그리고 뭐 학원가, 조금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곳, 그런 곳을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잘 가꾸어서 건물의 가치도 올리고 공실도 해결하고 대신에 이제 너무 큰 매출은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진짜 엄청 높은 매출을 기대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맞지 않고 네. 오히려 아 그래도 내가 꾸준하게 이렇게 좀 편리하게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하신다 네.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투잡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이 공유 오피스를 추천하시나요? 어떻게 편하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멤버 간에 갈등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이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복도에서 누가 담배를 필 수도 있고 그런 분쟁도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뭐 매체들도 많지만 네. 결정적으로 지갑을 열게 하는 최종의 그 컨텐츠는 였어요. 저희 같은 경우